요거는 이제 민주당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이루어지고 살벌하더라. 있는데, 살벌해 야, 진짜. 거기서 뭐 정청래 대표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이현주 최고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다. 아 그리고 전 이 말이 굉장히 이래도 되나 싶은 게 있었어요. 이재명의 민주당을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고 정청래의 민주당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이미 대통령 당선되셨는데 이재명 정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표현. 야, 지금 뭐 정청래 김민석 여기에 차기 경쟁 구도로 가면서 이거 좀 엇박 나는 거 아니냐. 뭐 좀 과하게 하는 거 아니냐. 조금 과하죠. 어때요? 네, 좀 과해요. 네. 이게 면전에서 뭐 이렇게 그냥 막 날것으로 공격하고 바로 이 옆자리였잖아요, 모습이 바로 옆에 앉아서 국민들께 어쨌든 보여지잖아요. 네. 그러면 아, 저 당이 뭔가 파열이 굉장히 세게 나는구나. 이제 제가 볼 땐 요거는 비공개에서 오히려 그렇게 좀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이제 이게 화살은 떠나버렸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정치 투쟁이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과한 측면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 과정이 통합의 어떤 그 과정으로 가는 건데 이 과정 관리에 실패하면 나중에 통합해도 통합의 효과를 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와 분열 그렇지. 이런 것들이 획책되게 되고 네. 오히려 서로에 대한 앙금이 훨씬 남은 채로 들어오게 되면 당내 분열이 굉장히 심해질 거예요. 노골화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기 당권에서 그게 이제 터져 나올 거고 그렇게 한다면 양쪽 다 엄청난 상처를 입게 돼요. 그러면은 돼도 이건 문제예요. 집권 여당이 분열된 프레임 속에 갇혀가지고 대통령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 관리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국회의원분들이나 지도부 분들은 그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뭔가 되게 핥히는 듯한 말을 쓰면 그 밑바닥은 훨씬 더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을 그렇게 좀 하니까 조심해서 해야 된다. 댓글은 뭐 이현주 화이팅, 이현주 말이 맞다. 그 지지자들이 댓글이 확 달리면서 아마 그런 걸 좀 바란 게 아닐까? 이현주 최고위원이 이 정도로 좀 거센 발언을 할 때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인자의 대권 욕망이다. 여기 바로 옆에 투샷으로 잡혔잖아요. 저 글을 저렇게 읽고 있는데 바로 옆에 저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 저분이.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현주 의원 역시 자기 욕심에 의한 좀 행동 패턴으로 자기 보여지기도 욕심 플러스 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SNS 많이 하잖아요. 네. 그거 솔직히 올리고 싶은 건 이 얘기예요. 부동산 문제가 아닙니다. 이 얘기를 올리고 싶은 게 이 말이 차마 하고 싶은 거다. 그렇죠. 하고 싶은 거죠. 지금 내가 멀쩡히 지금 대통령인데 1인자인데 감히 2인자 3인자 정청래와 조국에 해가지고 날 보내버리겠다고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까지 당원 그 조국 혁신당과의 통합 합당 논의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방향은 맞아. 그런데 속도전이야.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 명확하게 이현주 최고가 규정을 했어요. 이 사안의 정치적 본질은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본질은 2, 3인자가 판을 바꾸고 프레임을 바꿔 당 대표를 당권과 대권을 향한 욕망, 간판을 바꾸려는. 그러니까 네. 결국 뭐냐면 이거는 그냥 합당이 합당으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합당하는 이유는 지방선거가 아니라 지방선거 승리가 아니라 사실상 1인자를 끌어내리고자 하는 쿠데타라고 규정을 한 거거든요. 네. 내전이죠, 내전. 내전이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단순히 자기 지지자들을 어떻게 보면 좀 흥분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이게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미래 권력이 빨리 너무 도드라져 보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지방선거 넘어서 당대표 선거 때 정청래가 되면 자기 힘이 쫙 빠지잖아요. 예. 근데 그 사이에서 1인 1표를 넘어서 사실상 친문을 통해서 당을 장악하고자 하는 정청래의 모습에 이거 세게 들이받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며칠 전에 봤을 때 그 김민석 총리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데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아니 뭐 하긴 아니라고 했어요. 하겠죠. 근데 김민석 총리가 이현주 최고한테 보낸 거잖아요. 그렇게 다 기자들은 알고 있더라고요. 이제 여성의 어떤 그렇죠. 손이긴 여성의 했어요. 손이고. 네. 근데 거기 보면 딱 프레임을 잡아서 이게 뭔가 미략이라고 했나요? 네. 미략이고 그다음에 이건 타격 소재라고 했잖아요. 싸우라고 한 겁니다. 지침 내려온 거거든요. 이거보다 더 명시적인 게 어디 있나. 그래서 저는 뭐 이 부분은
단순히 국민의힘에서 뭔가 저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권과는 본질적으로 구조적으로 굉장히 다르다. 이렇게. 지금 그러면은 정청래 대표가 1인 1표제 당헌 당규 개정 투표를 하고 있는 건가요? 하고 있죠. 하고 어제부터 있는 하고 거죠. 있죠. 6시까지예요. 오늘 6시까지예요? 네. 이 결과 어떻게 전망하는 저 거예요? 중앙위원들 몇 분 알고 있거든요. 네. 어때요, 상황이? 투표 안 하신대요. 똑같네 저번이랑. 지난번 1인 1표제 부결됐을 때가 아마 투표율이 60% 조금 넘었었고 네. 이번에 최고위 보궐선거 때 90%가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투표를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거든요. 안 해서 부결시키는 안 해서 부결시키는 투표율이 거죠. 떨어지기 근데 때문에 이제 그걸 반대표를 행사하기보다 안 해서 난 일단 당신들의 이 1인 1표제에 대해서 안건으로 삼지도 않겠다.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여전히 그 기류가 남아 있는데 네. 지난번 부결되고 나서 그걸 다시 복원할 줄 알았는데 이번 통합 논의 때문에 다시 한번 어그러진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중앙위원들 사이에서 기류가 분명히 그렇습니다. 전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에도 1인 1표제가 부결될 거라고 좀 보고 결국 재차 부결이 이 합당 논의에 대해서 그 동력을 더 줄일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면 지금 합당에 대한 논란이 더 커질 거고 합당 찬성하는 사람들에 대한 주장이 좀 더 힘이 약화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영종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동학 최고위원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 이분이 페이스북에 어떤 글을 썼냐면 개인적으로는 따로또 가치라는 연합 연대의 정치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는 훨씬 많은 기여를 할 정치 전략이라고 생각해 통합의 큰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지만 저와 달리 통합 찬성자가 많다면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며 다만 통합 논의의 적기는 지금이 아니라 선거가 없는 내년 정도가 어떨까 합니다. 통합은 아닌데 필요는 하지만 네. 지금은 아니니까 나중에 해야 돼. 이게 이동학 최고뿐만 아니라 어제부터 이번 주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유사한 의견들을 다 내기 시작했어요. 전화 받았어? 네. 현지 누나한테? 지난주에는 통합 되겠지였는데 이번 주에는 맞아요. 통합 되겠나? 로 바뀌었어요. 확실히. 그게 이렇게 우격다짐식으로 이어붙이려다 보니까 조국혁신당은 자꾸 DNA 주장하고 있고 거기다가 김어준 씨 뭐 지원 사격 갖고 있고 유시민 씨도 뭐 이해찬 씨의 기획이다라고 하고 이게 너무 배가 산으로 가다 보니까 진짜 왜 통합을 해야 됐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설득이 없고 그냥 막 정치적 문법만 지금 갖다 붙여지는 거거든요. 이러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근데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는 유시민 작가의 표현이 굉장히 좀 자존심이 맞아요. 긁혔을 것 같아. 상하죠. 책을 읽고 책을 봐라. 뭐 이해찬 총리의 회고록을 봐라. 이런 건데. 근데 고인의 뜻을 그냥 뭐 누구든지 해석은 할 수 있죠. 예. 근데 그게 규정할 수 없는 거거든요. 명확하게 통합해라라고 얘기한 적도 없는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실에 살아 있는 정치인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네. 당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거예요. 근데 뭐 이게 구도를 깔끔하게 정리하자라고 하는 당 대표의 대의에는 이거 누구도 이거 부정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선거는 당연히 구도가 여러 구도로 찢어져 있으면 우리가 불리한 거니까 네. 지금 사실은 저쪽이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당 대표께서 선거 승리를 위해서 같이 뭉치자라고 하는 건 다 동의하는데 자칫 이 과정에서 서로 지금 상처 주고 서로 도대체 왜 합쳐야 되냐. 이거 너네 이거 하려고 그러지 저거 하려고 그러지 이게 아마 논의가 서로가 이제 이 이해관계들을 이제 반영하기 시작하다 보면 네. 훨씬 더 많은 파열음이 일어날 거예요. 특히 제가 좀 신경 쓰이는 건 당직자 통합. 당직자가 조국혁신당에 한 30여 명 정도 될 겁니다. 민주당에는 한 300명 이게 법적 뭐 한도가 아마 300명으로 정해져 있을 거예요. 200명. 그러면 합당을 할 때 이 30명을 어떻게 할 건데? 이게 이제 사실 의외로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출마자 문제도 상당히 큽니다. 네. 특히 호남 부분에서 어떻게 정리할 건데 민주당은 이미 8월 말까지 후보자들이 입당을 다 받았어요. 국민의힘도 뭐 최근에 장동혁 지도부 때문에 입당을 뭐 100만 명이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00만 명 당원이 지금 됐다는 얘기하는데 요 시즌에 늘어난 거는 민주당도 그렇고 국힘도 그렇고 그렇지. 출마자들이 다 이 당원들을 넣었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뭐 누구를 지지하려고 하는 게 그것도 좀 있겠죠. 근데 대부분 다 그런 용도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입당이 됐는데 그럼 그 룰 안에서 경선을 다 준비하기 위한 건데 조국혁신당과 합당했을 때 조국혁신당의 룰이 있고 우리 룰이 있잖아요. 이 룰을 조금은 손 봐야 된단 말이에요. 기존의 룰이 헝클어지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누군가에게는 특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유불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지점에서의 파열음
이건 굉장히 심각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오히려 이해관계자가 많은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것이고 오히려 그게 없고 깔끔하게 총선 때 1대1 구도가 되거나 혹은 대선 때 1대1 구도로 싸워야 되잖아요. 모두가 진짜 뭉쳐서 한 사람만을 위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때 맞아요. 오히려 대명분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근데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제가 옹호하고 싶지는 않은데 억울할 것 같아. 1인 1표제도 그 소위 말해서 광팔아 가지고 원래 1대 20 대의원이 권리당원의 60표였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에 그걸 1대 17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비명 행사해가지고 당을 장악하고 자기가 연임에 성공을 했습니다. 정청래 입장에서는 그거 보고 아니 당원 주권 시대에 1대 1로 가는 게 뭐가 문제야. 그리고 심지어 또 이번에도 당 합당해가지고 지방선거 이기지 않은데 왜 그래?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본질은 뭐냐면 결국은 다 등판이 됐어요. 김어준, 정청래, 유시민, 조국 이른바 정청래와 친문계가 도래를 했고 여기는 누가 했습니까? 김민석과 이재명 그리고 비명 행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갑자기 배지를 다룬 친명계 초선들이 지금 다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현재 권력 플러스 미래 권력의 어떤 지금 파열음이 났고 이거는 요건이 아니다. 사실상 제가 볼 때 공천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비명이 배지를 계속 다냐, 친명이 배지를 계속 다느냐, 아니면 친명이 다시 도래하느냐. 이거는 굉장히 권력적 암투다. 저는 그렇게 보죠. 1인 1표제가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지금 글도 뭐 1인 2표제면 좋은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데 이게 또 다 자기 지역구에 해당되는 권력 지형을 또 놓기 싫은 지역위원장들 지역위원장들의 네. 의중이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죠. 그렇죠. 그럼 이거 1인 1표제가 또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부결이 된다. 그러면 이번에 부결되면 한동안은 네. 한동안은 얘기가 나오기 어렵겠죠. 왜냐하면 두 번째 부결이니까. 음. 근데 이제 오늘 만약에 이제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네. 이제 만약에 통과가 된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의 수치로 통과가 됐냐 이것도 아마 또 약간 논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게 투표에 참여한 퍼센트, 네. 그 다음에 거기에 찬성 퍼센트 이런 것들도 세부적으로 따져가지고 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네. 근데 저는 네. 어차피 공천은 개딸이 하는 거잖아요. 강성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입니다. 그게 정답이지. 네. 당원이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미 박찬대하고 정청래가 싸울 때 권리당원 66대 33으로 압도적으로 이겼거든요. 네. 그래서 저번에는 좀 느슨하게 정청래 쪽에서 대표 측에서 느슨하게 받고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한 건데 이번에는 양쪽에서 전사적으로 할 거다. 그래서 저는 어렵지만 통과가 될 거고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정청래 대표 관련해서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지금 분위기 하면서 근데 이거 가지고 진퇴 또 얘기하는 거는 또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정청래 대표가 합당에 대해서 전당원 투표를 제안을 했어요. 네. 이 전당원 투표하면 결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전당원 투표로 붙이면 찬성이 될 맞아요. 거예요. 가결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특성이 꼭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보는데 이거는 지역별로 좀 나눠봐야 되거든요. 이제 지난주에 갤럽 나온 거 보니까 수도권, 영남 이런 쪽에서 다 반대가 많잖아요. 4대2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호남에서 한 5대2인가 5대3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국혁신당의 평가가 온전하게 반영이 된 거겠죠.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 어쨌든 지난번 비례대표에서 큰 의석수, 그러니까 큰 득표를 얻었기 때문에 좋게 보는 호남 국민들은 그래 민주당이랑 합당해라라고 생각하는 거고 오히려 반면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왜 조국혁신당이 지금 우리 민주당이 수도권에서도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데 굳이 조국혁신당 합쳐서 뭐 리스크를 질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는 거. 어째 지역적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선거 유불리도 좀 보긴 해야죠. 리스크도 있겠지만 내가 공천을 못 받을까봐. 그럴 수 있죠. 그래 지금 뭐 지방선거 준비하는 국회의원 같은 그럼요. 경우에는 그럼. 아주 도드라지게 반대하잖아요. 당연하죠. 예, 무슨 시장 준비하고 이런 분들은 지역 똑같이 출마자들도 없으니까. 되게 많을 거고. 그러니까. 많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룰이 혹시라도 변경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엄청난 혼란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어제 이현주 최고가 그렇게 센 발언을 한 이유는 뭐냐면 네. 일반적으로 민주당 지지자 사이에서도 명청 대전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가 한 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아예 대놓고 1인자를 끌어내기 위해서 2인자, 3인자
네. 간판 내리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야 정청래가 자기 장사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볼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밑에서 하는 거 가지고는 사람들이 수면 위로 지금 떠오르는 역할을 그렇죠. 확실하게 딱 이번 끌어올려가지고 발언으로,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싫어하는 거다. 네. 이걸 명시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타격 그렇죠. 타격한 거. 타격을 하고 있다. 타격 소재로 누군가의 대선 지령으로 타격한 거죠. 이거는 그 민주당은- 뇌피셜이라는 거. 민주당은 치고받고 싸울 때 싸우더라도 음. 결과를 또 존중하는 것이 또 저희들의 미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넘어갈 거라고 그 봅니다. 미락설 네. 문자 이현주 최고라면서요. 몰라요. 뭐 어떻게 알아요? 왜 그러냐면 네. 짧게 자른 손톱 음. 그리고 남색 핸드폰 케이스. 남색 핸드폰 케이스도 지갑형 케이스였던 거예요. 지갑형 케이스인데 똑딱이로 이렇게 잠그는 그게 똑같다라는 거지. 아. 소나의 색깔, 짧게 자른 손톱, 남색 그 케이스로 봤을 때. 찍은 기자분은 사실은 누구하고 하는 것도 다 네, 그래 알고 뉴시스가 아는데 그거를 찍었는데 공개는 하지 이미 않았지만 기자들은 알고 있더라고요. 추측을 하는 거죠. 본인들은 어쨌든 예. 약간 부인하는 상태고요. 어. 최병묵 음. 저기 평론가님이 전화했대요. 물어봤대. 뭐 약간 맞대? 이런 오케이. 그래요? 그러면은요 마지막으로 그 6.3 선거 전에 한 3월 전까지는 합당론이 마무리되고 같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려면. 사무총장께서 3월 중순 정도로 뭐 그러게. 전당원 네. 투표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의외로 늦는 거 그러려면 아니에요? 지금 40일, 50일 정도인데 대선 때도 한 53일인가 걸렸거든요. 열린민주당하고 통합할 때. 근데 그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플해요. 한 사람을 지지해서 만들자. 이거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이제 그때 당시에 최강욱 대표를 저희의 최고위원으로 모시고 이렇게 정리해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 조국 대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면은 뭐 이 당원들 그들이 갖고 있는 당원 당규의 내용 뭐 사회국 선진국이라든지 아니면 개헌이라든지 예. 이런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논의하기에는 제가 볼 때 너무 짧아요. 빠듯해. 네, 그러면은 당연히 이게 설익은 논의가 될 테고 조국혁신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들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냥 되겠죠. 속도가 빨리 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게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도 그럼 쇄빙선의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지금 역사적으로 끝났나? 저는 아닐 것 같거든요. 예. 더 역할이 필요해요. 민주당은 견인해주는 역할이 가장 최악은 네. 투표의 의제를 올릴 때 찬반입니까 합당? 그것만 올려도 문제예요. 근데 그거 말고 자 지역위원장 경선 붙일 겁니까? 출마자들 경선 붙일 겁니까? 유급 사무처 당직자들 30명 어떻게 할 겁니까에 대한 개별적인 의제를 다 올릴 거거든요. 아니면 찬반만 묻고 그렇게 실무 후속 조치가 따라오든지. 근데 최악은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실무 논의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경선을 했는데 막 그것 때문에 논란도 많고 나 탈당할래요. 나 이미 약속 받았는데요. 나 되게 스트레스다. 유력한 후보였는데요. 네. 이게 진짜 최악이거든요. 이게 사실 집권 여당이 해야 될 건 아니에요. 통합이라고 하는 건 쫓아가는 야당이 힘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어떤 정치적 수단 중에 하나였는데 이걸 지금 집권 여당이 있으니까 일부러 리스크를 지금 만드는 거죠. 긁어서 붓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겠네요. 좀 부담이 있는 상황이다. 좀 빨리 정리가 좀 돼야 될 필요가 준비 있겠다. 좀 잘 해봐요. 아름답게 될 거라고 그러네요. 믿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2016분 들어와 계시는데 좋아요 1000개 그리고 구독하지 않은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지금 그리고 김기흥 대변인님 화이팅 하시면서 JISU님 10,000원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강북 파타님께서 2,000원 주시면서 두 대변인님 현재 인천 분위기 어떤가요? 이광재, 유정복, 박찬대, 정일영 등 이야기가 많던데 인천시장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인천시장은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은 박찬대 쪽과 제가 볼 땐 김교흥, 네. 김기흥이 아니라 김교흥 이 두 김교흥 분은 의원. 예. 이 두 분이 좀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 쪽은 유정복 시장님 쪽하고 이학재 의원, 전 의원이 만에 나온다면 이렇게 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분위기는 그러한데 거기 민심은 또 어떤지. 민심이요. 저희가 절박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는 조금 편안한 상황이신가요? 아니, 저희도 절박하게 해야죠. 네, 절박하지 않은데 표정이? 근데 절박하게 하면서 다리 떠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게. 저는 인천 이씨거든요. 오, 그래요? 네, 저는 절박합니다. 저도 인천에 연고는 절박합니다. 없지만 그래도 네. 본 적이 인천이라서. 네. 저도 절박하게 인천이 예, 해야죠. 인천의 발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럼요. 예, 네. 정치인이 화이팅! 탄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함께 절박해지고 있네요. 네.